안녕하세요. 1차 타는 한의사 출발합니다. 지난번에 갓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다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갓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갓길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도 보면 갓길에 뭐가 많이 떨어져 있죠. 쓰레기들이 많아요. 자동차 사고 난 잔해물이라든지 각종 쓰레기들, 좀 눈도 아직 녹지 않고 있고 이 쓰레기들이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타이어에 펑크가 나거나 넘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갓길 주행이 위험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문사고예요. 개문사고. 정차 중에 문을 열게 되면 사고가 크게 나죠. 굉장히 크게 다쳐요. 문이 생각보다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냥 부딪혀서 이러 보세요. 지금 이렇게 저 택시 때문에 잊어버렸는데 개문사고 있을 수 있죠. 개문사고 있을 수 있고, 따라서 갓길 주행이 위험합니다. 차간 주행은 더 안 되죠. 차간 주행은 차가 이제 차선을 바꾸거나 충돌의 위험이 있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어떤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혐오하고 반대하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바이크와 차량이 주행할 수 있을까. 특히 이게 문제되는 게 정차 시에 그렇죠. 차가 막힐 때 그거를 한번 지혜롭게 차와 이륜차가 공존하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미국에는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3년도부터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됐죠. 이런 논의가 있었더라고요. UC 버클리라고 하는 대학에 연구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차간 주행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제 고속도로에 하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 고속도로 경찰이 그 연구에 참여를 같이 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 진입 자체가 안 되니까 논웨이이긴 하지만, 뭐 어떤 주에서는 레인 필터링이라고 양쪽을 벌려줘서 그 사이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방안들을 몇 가지를 그걸 제시했더라고요. 뭐냐면 차가 20-30km로 서행할 때 1차선과 2차선 사이를 약간 벌려줘서 그 사이로 바이크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방안. 그 대신 차량이 서행하거나 멈춰 있어야 된다. 약 30km 이하로 달릴 때, 그리고 그 사이로 달리는 이륜차는 한 20km 정도로 달리도록 하고, 차가 서행할 때는 그 차량들 흐름의 속도보다 한 16km 정도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게 하되, 그 바이크의 속도가 50km 정도를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자동차가 막혀서 서 있거나 서행할 때 그 흐름의 속도보다 16km, 20km 내외 달릴 수 있게 하는 것을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레인 스플리팅이라고 불렀고, 합법화가 되어 있죠. 그 이후에 2017년도 기사를 보니까 장점이 있더라. 치명적 사고를 약 2% 정도 줄여주더라. 바이크를 이용하는 사람이 1년에 20시간 정도의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다. 20시간이면 거의 하루에 가깝잖아요. 이런 장점들이 있었고, 단점은 뭐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도 기사를 또 다시 보니까 유타주, 몬태나주, 하와이 등등의 주에서도 이제 레인 스플리팅 또는 레인 필터링을 합법화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개 주 정도가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나라도 당장에 도입하자는 건 아니지만 뭐 좀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보자 이거죠. 현실적으로 차간 주행은 하지 말자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이렇게 막혔을 때 저속으로 갓길로 가는 것 정도는 허용해주면 어떨까.
서행하면 가능한 걸로 좀 우리 사회에서 용인을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바이크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갓길이 위험 요소가 있다. 길에 이물질들이 많다. 미끄러운 물질, 날카로운 물질, 넘어질 확률이 있고 타이어가 파손될 확률이 있다. 두 번째는 대문 사고, 차량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의 위험, 이 정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길주행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차량이 정체로 정차되어 있거나 서행할 때는 서행으로 갓길주행 정도는 용인해 주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레인 스플리팅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로에 적용시켜 볼 것인지 논의가 있었으면 하고요. 아직 먼 얘기겠죠. 오늘 성북동에는 성북동집이라는 음식점이 있어요. 만두하고 칼국수를 하는 집인데, 칼만두라고 해서 이제 만두를 2개 정도 넣어주고 칼국수를 주는, 저는 제일 선호하죠. 네, 안녕하세요. 칼만두 하나 주세요. 방금 식사를 마친 성북동 만두 칼국수 전문점 성북동집, 네, 맛집입니다. 맛없는 것도 있냐? 잘 없어요. 저는 다 맛있는데 여기 추천이에요. 만두도 굉장히 실하고 칼국수 면도 굉장히 쫄깃하고, 그런 측면에서 추천할 만하다. 오랜만에 이 북악 스카이웨이 자락을 오네요. 식사하는 일이 아닌 그냥 라이딩을 나오는 일이 겨울에는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하루씩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탈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면 귀찮기도 해요. 신호대기 걸렸을 때 장갑 살짝 빼서 이렇게 손끝을 약간 데펴주고 하면은 훨씬 덜 시렵죠. 추울 때 안 타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미리 깜빡이를 켜주면 훨씬 뒤에 따라오는 차량이 운전하기가 좋죠. 사실은 그게 기본인데 잘 안 하게 되니까. 바이크를 타면서 바이크 운전자들을 많이 고려하게 됐죠. 배려하기도 하고 고려하기도 하고, 정체 시에 살짝 우측 공간을 주기도 하고 그러죠. 다음번에는 중년에 오토바이를 시작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해봤어요. 40대 또는 50대에 오토바이를 시작하면 좋은 점들, 중년에 시작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번 뭐라고 하나 들어보시고, 오늘은 갓길이나 차간주행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소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어요. 자동차를 운전하면 없을 유혹이죠. 차폭 때문에 차간주행이나 갓길 운전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바이크는 차폭이 좁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있는데, 그 위험성이나 사회가 논의해 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논의를 할 것인가. 당장 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부분 토의해보고 지혜를 모아보고, 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논의를 한번 해보자.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는